자, 오랜만에 제가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1과목 전체 요약, 그리고 2과목 전체 요약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1과목 이제 정리한 거를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서술형 문제가 아무래도 글이 많이 나오는 시험이 이제 1과목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웠던 내용들이 언제,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보험료의 내용이 나온다던가,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제 1과목에 대한 시험을 풀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목별,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이제 보험금당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혹은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이제 순차적으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전부 다, 전 품종을 이제 전부 다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그런 비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게 공부 방법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험금의 종류별 지급 사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금의 종류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차가 보험, 감소 보험금,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 이 같은 게 다 벼죠. 이런 보험금들 따라서 이제 지급에 대한 사유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쓰는 문제가 계속 기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과 감소 보험금 먼저 과수사종이죠. 적과전 사고로 인하여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넘었을 때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급이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의 심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적 확인이나 이제 실제 정작 주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이항 직파 불능보험금. 자, 별밖에 없는 거죠.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마찬가지 전 품목 모든 보험금의 종류마다 보상하는 재해로 해당이 피해가 입었어야 됐고요. 이항 직파 불능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체를 이항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 직파 같은 경우에는 한계일이 7월 31일이기 때문에 일단 7월 31일 이전에 뭐 이항 직파가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항 직파 이제 이항이나 직파가 불가능하다라고 되는 판단된 기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과목 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항 재집파 마찬가지 벼고요. 보상한 제로 면적 피해율이 지금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면적, 기준이 면적인 게 있고 비율인 경우가 있고 손해액인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2항 재집파 같은 경우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에 상관없이 10%를 초과한 경우 지급이 된다 라는 것 중요하고요. 반복돼서 나오는 거지만 자기 부담 비율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답서술 5점짜리로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자, 수학 불능보험금 마찬가지 벼고요. 보상하는 제로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죠. 자, 이상 미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라는 판단의 기준이 있죠. 뭐 올해 내에 뭐 판단이 되지 수확을 하지 못한다, 수확을 하지 않았다 라는 기준이 있고요. 12월 31일이죠. 그리고 유통 과정에 판매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농지 전체를 갈아엎었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수확불능 보험금에 판단이 된다라는 게 2과목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과목 때는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재파종 보험금 같은 경우는 마늘이죠. 자, 마늘 보험 계약일 24시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재 이렇게 이제 일단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분명히 외워야겠죠. 그리고 시바르당 3만주 미만으로 출연되어 시바르당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1회만 지급이 됩니다. 자, 조사를 두 번 나간다는 뜻이죠. 먼저 재파종 보험금이 해당하는지 시바르당 3만주 미만으로 출연됐는지 그리고 재파종한 다음에 가서 봤을 때 시바르당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재정식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제2항 앞에 재 붙은 거는 다 면적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정식 보험금 마찬가지로 제2항 재집하랑 똑같습니다.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마찬가지 두 가지고요. 제2항 재집하는 다시 보시면은 자기 부담 비율 상관이 없었지만 자기 부담 비율에 초과를 한다. 면적 피해율이 그래야 지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담 비율이 상관없는 거는 사실 제2항 재집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게 이제 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 보장 보험금이죠. 자, 포도 참대리 대출밖에 없고요.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네요. 자, 왜냐하면 우리 비가림 시설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식 공식 자체가 손해액으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손해액이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그게 나야 된다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 포도랑 복숭아가 있죠.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빈도수가 높은 지급 사유죠.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 사유가 된다. 포도 복숭아, 수확 감소 보험금 마찬가지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고요. 벼, 밀, 밭작물, 그리고 복숭아, 자두, 매실, 참다르, 밤, 대추, 유자, 오미자 이렇게까지 수확 감소 보험금이 되겠네요. 자, 수익 감소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은 보상한 재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마찬가지고요. 고구마, 콩, 마늘, 양파, 양배추, 감자, 그리고 포도까지 수익 감소 보험금이 적용이 됩니다. 과실 손해 보장도 마찬가지고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오디, 감귤, 복분자, 무화과고요. 나무 손해 보장 마찬가지죠. 자, 감귤에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고요. 과수자전,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참대래, 감귤, 유자, 무화과 나무 손해보장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었죠. 과수에서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위험 이제 보험금이랑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이제 초과 피해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제 생산비는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뭐 손해액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자기 부담금이 기준으로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산비 보장은 뭐 당연히 이제 고추부터 단호박 애들이 되겠고요. 동사에는 감귤밖에 없는 거 저희가 이미 다 공부를 하셔서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작 불능보험금 마찬가지로 사유가 두 개죠. 식물체가 65% 이상 고사하고요. 두 번째로 계약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경작 불능보험금이 지급 사유가 됩니다. 자, 벼밀, 메밀, 고추, 단호박 이렇게 쭉 가고요. 밭작물은 옥수수는 사료용만 제외하고 차는 제외되고 복분자가 과수 중에 경작 불능보험금이 유일하게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삼 손해보장보험금. 인삼이죠. 인삼에 일단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었을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일단 비율 제외를 한 거는 자기 부담금 아니면 면적 피해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따로 빼서 외우시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해가림 시설 보장 마찬가지로 자기 부담금이었죠. 위에 포도, 대추, 참다래 같은 경우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손해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하는 손해시 마찬가지 똑같죠? 인삼 손해보장보험금도 비가림 손해보장보험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해가림 시설이랑 똑같은 거죠. 비가림 시설이랑. 미보상 감수량 같은 경우는 뭐 단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모든 품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보상하는 제 이외의 원인으로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고요.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그리고 제초 상태 불량 등에 인한 수확량 감소량으로서 언제 피해율 산정 시 감소량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소량은 약관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수 자종에서 맨 처음에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인 경우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한다. 근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총 두 가지인데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5가지죠. 자,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고의 또는 중단 과실로 중요한 사항이란 과수원의 주수 수령 품종이 되겠고요. 이런 거는 서술형으로 나와주시면 사실 정말 땡큐인데 제 생각엔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주지 않을 것 같고요. 단답형으로라도 나오면은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 후 알릴 의무죠.
자,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거냐?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보 비율을 다시 계산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회사의 잘못인 거죠. 자, 회사가 계약 당시에 사실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몰랐을 때, 그리고 보험을 모집한 자가,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첫 번째,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두 번째, 알리는 것을 방해했거나, 세 번째, 알리지 않게 했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했을 때는 부보 비율을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일에 보험을 모집한 자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을 경우 부보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지급 사유, 각 해당하는 보험금마다 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를 알아본 이유는 우리가 단답형이나 서술형에서 이 착과감소 보험금, 이항직파불능 보험금에 대한 지급 사유 또는 여러 가지 보험금들을 묶어서 보험금 만일에 착과감소 보험금이나 이항직파불능 보험금 그리고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아니면은 벼의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내기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외우시고 한 번에 서술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가 같이 묶어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 연결됐으니까 보험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 우리가 참 정말 많이 보았는데 이 과목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요약이 됐고 이제 마무리 공부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이미 사실 머릿속에 너무나도 잘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자, 먼저 우리가 보험금 산식을 중에서도 특이하게 보험금 산식이 그러니까 약간 영어로 치면 불규칙 동사 같은 친구들인 거죠. 그런 불규칙 동사처럼 특이한 보험금 산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수사종이고요. 과수사종에서 부보비율 보험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서는 먼저 계산된 보험금, 어떤 보험금이든 상관이 없죠. 계산된 보험금은 가입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의 80%로 나눈 값을 곱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기준을 보시면은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가 되지 않았을 때 부보 비율을 계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은 산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벼 2항 직파불능금. 자, 보험 가입금액 10%만 곱해주면 되죠. 제2항 재직파는 25%. 면적 피해율을 곱해주는데 면적 피해율은 피해율,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겠죠. 그럼 면적 피해율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자, 마늘 재파종 요 35%만 외워주시면 되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35%의 표준 출현 피해율, 피해율이란 피해율 10아르당 3만 주에서 출현 주수를 뺀 값을 3만 주로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해율 10아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푸시다가 보면은 10아르당 이렇게 해서 뭐 출현 주수가 나왔다라고 해주면 정말 고마운데 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m 제곱당 출현 주수가 18이다, 15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10아르가 100제곱미터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100을 곱해준 값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출현 주수에 대해서 면적이랑 같이 유동적으로 할 줄 아셔야지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는 것과 35% 그리고 재정식 보험금은 20% 면적 피해율 마찬가지로 제2항 재직파 보험금 똑같이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주면 면적 피해율이 나오겠죠. 제2항 재직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들어가는 보험금들 종류는 일단은 기준으로 정해지는 퍼센테이지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것들을 곱해주는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량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좀 이렇게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이나 손해액 중에 더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면 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면 그냥 나오면은 자기 부담금만 빼면 수확 감소 보장금에 보험금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죠. 손해액이 더 작은 값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준 값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피해 수확량을 곱해야겠죠? 피해 수확량은 피해 주수 곱하기 표준 중량 곱하기 재직 시기 지수 그리고 재직 밀도 지수가 나오는데 일단 재직 시기 지수와 밀도 지수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제시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피해 주수랑 피해 표준 중량 이 두 개를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피해 주수 같은 경우에는 피해이기 때문에 상중하로 우리가 나눴었죠. 17cm, 15cm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중은 50%의 피해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15cm 이하인 거죠. 착립장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15cm는 100% 피해량으로 나눠서 그 피해 정도의 개수를 해서 피해 주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표준 중량이라 하면 품종별로 기준적으로 무게를 재놓은 게 있어요. 뭐 180g이라던가 160g, 190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것을 곱해 주신 것에 제시되어 있는 이 두 개를 곱해 주시면 피해 수확량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겠죠. 가입 가격 곱해 주시면 손해액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과 비교를 해봐서 더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만 빼주시면 옥수수의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 복숭아의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 있었죠. 자, 값이 10입니다. 그냥 다 곱해 주시면 되고요. 피해율이랑 10%를 먼저 곱해 주신 값에 가입금액, 보험 가입금액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피해율은 평수 및 평 똑같고요. 복숭아는 당연히 평수 미 플러스 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비가림 시설 보험금, 우리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이랑 보험 가입 금액 중에 더 작은 값을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귤 동상의 보장. 자, 일단은 감귤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빼는 거는 모두 전 품목이 동일합니다. 감귤은 무조건 손해액에서 일단 자기 부담금을 빼는데,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구하는 공식이 좀 달라요. 일단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험 가입 금액의 기사고 피해율이라 하면 그 전에 있었던 피해율인 거죠. 그 피해율을 곱한 값을 빼줍니다. 이것은 약간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인 거고요. 거기다가 수학기 잔존 비율에 동상의 피해율을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제시가 돼서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자, 마찬가지로 과실 손해보장 보험금 마찬가지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빼는 것인데, 이거는 간단하죠.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만 곱해주시면 손해액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일단 손해액을 구하는 공식들을 다 외워주셔야지 우리가 특이한 불규칙 동사 같은 게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삼 손해보장 보험금 가피자 마찬가지고요.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좀 다르죠. 일단 피해 면적, 재배 면적이라 하면 피해 면적률이죠. 자, 거기서 이제 1에서 수확량을 뺀 값을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수확량이랑 연금별 기준 수확량을 좀 헷갈렸었는데, 1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연금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눠준 값에 이제 피해 면적률을 곱해준다. 그러면 피해율이 나온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가림 시설, 이제 인삼 해가림 시설도 보시면 비가림 시설이랑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눠준 값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보험 가액의 20%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눴었던 게 이제 2과목이 나오거든요. 2과목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게 기준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근데 보험 가액이랑 같거나 크면은 이 숫자가 1 이상이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만일에 1000만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900만 원이면은 1 이상의 숫자가 돼버리니까 사실 이렇게 계산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가림 시설과 동일한 산식을 사용을 한다.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이랑 보험 가입 금액 중에 더 작은 값을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액 나오는 것들만 따로 지금 외워주시면 돼요.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따로 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복잡하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버섯 원예 시설, 농업용 시설물. 일단은 시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이랑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를 한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비가림 시설 공식에 그냥 보상 비율만 곱해주시면은 버섯 원예 시설의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부대 시설 보험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보험 금액, 불규칙 동사 가치 따로 외워줘야 되는 친구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여기 좀 더 있네요. 자, 감자 수확 감소 보장금. 가피자 그대로 피해율은 평수미, 병평인데 이제 병충해 감소량 우리가 외워야겠죠. 피해 감자 무게, 궤경의 무게죠.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
0%에서 100%, 20% 단위로 나누는 그 값이죠. 그리고 인정 비율은 병충해별 인정 비율 90, 70, 50 돼 있는 퍼센트를 병충해를 조사한 그 병충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 불능보험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5% 경작 불능보험금에서 15%를 더해준 값을 하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수학량까지 과거 수학량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수학량은 일단은 크게는 A, B로 나눠봤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벼, 밀, 밭작물, 옥수수를 제외한 옥수수는 과거 수학량을 조사를 하지 않죠. 이제 창립장의 기준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눈 그 값으로 수학량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과거 수학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년 수학량을 산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과거 수학량, 이제 과거 수학량을 조사를 했다. 이제 보험 전에 사고가 없어서 과거 수학량을 따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수학량이나 평년 수학량을 중에 더 큰 값에 1.2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 품목 동일하죠? 거기다 이제 조사 수학량이랑 평년 수학량만 비교를 합니다. 조사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보다 크면은 평년 수학량을 사용을 해주고요. 조사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조사 수학량의 평년 수학량에서 조사 수학량을 뺀 값을 50%로 곱한 값을 더해줍니다. 조평조인 거죠. 여기서 이만큼 더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2형 그리고 과거 수학량 조사 방법 B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이건 똑같고요. 그리고 평년 수학량이랑 조사 수학량이랑 평년 수학량의 50% 값을 사용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운데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미 영상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고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평년 수학량이랑 조사 수학량 그리고 평년 수학량의 50%를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똑같은데 용어가 좀 다르죠. 결과 모지수라는 사용을 하는 것 뿐이고요. 조사 수학량이 실제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고요. 평년 결과 모지수가 평년 수학량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넣어둔 거고요. 그리고 복분자랑 OD 같은 경우는 수학량이라는 단어 대신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평년 결실수, 이제 그냥 결실수, 그리고 평년 결실수의 50% 이런 식으로 OD는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거 수학량 B형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과수 품목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복숭아까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좀 과거 수학량을 조사를 하는데 특이한 애들이 있죠. 먼저 조사 착과수의 평균 가중을 곱한 값이 이제 과거 수학량 이제 사고가 없어서 수학량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수학량을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 수학량이랑 평년 수학량 50%만 가지고 조사를 한다. 평년 수학량은 필요로 빠지는 거죠. 여기서 과거 수학량 B 방법에서. 감귤 마찬가지고 이건 위 방법은 동일한데 밑에 방법에서 우리가 원래 평년 수학량이랑 조사 수학량이랑 평년 수학량의 50%를 사용한 게 과수에서 있었는데 그게 과거 수학량 B 방법이었었는데 조사 수학량 대신 평년 수학량에서 1에서 PA를 뺀 값을 곱한 것이 들어간 것이죠. 조사 수학량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도 똑같습니다. 조사 수학량이랑 조사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보다 크면은 평년 수학량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감귤은 조사 수학량 자리에 평년 수학량의 1에서 PA를 뺀 값을 곱해주는 그것을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학량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이것들을 다 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크게는 과거 수학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A, B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특이한 이렇게 포도, 복숭아, 감귤 따로 외워주시면은 과거 수학량 조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제가 다음 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